안녕하세요. 나이들매 품격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고민 당연합니다. 65세를 넘어서면서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65세부터 75세까지 이 10년이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중에서 3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놀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지금부터 65세 이후 마음 편한 삶을 위해 필요한 6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70세 이후 이 6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 한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줄 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66세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바닥을 짚고 앉아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집 박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린다며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순자야, 괜찮아?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박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잘 잤어? 인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서로 대답이 없으면 바로 확인하러 가기로 했죠. 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대전 중구에 사시는 67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려 사흘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자식들한테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웃들과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정도만 했거든요. 서로 관심도 없고 나도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아플 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TV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득 내가 오늘 누군가와 말 한마디를 못 나눴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65세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라도 나가보세요.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한마디 인사를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밥 짓고 걷고 움직이는 나의 몸. 제가 요즘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동네 한 바퀴 걸을 수 있으신가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5세 박영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예전엔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오늘도 혼자 갈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엔 부엌에서 밥을 해요. 간단한 김치찌개나 된장국 정도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게 참 뿌듯해요. 가끔 무릎이 시큰할 때도 있지만 아직은 서서 요리할 수 있거든요. 점심 먹고 나면 시장까지 걸어가요. 왕복 30분 정도 되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엘리베이터 없는 3층까지도 중간에 한 번 쉬면 올라갈 수 있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산책해요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직은 손자 걸음에 맞춰줄 수 있거든요. 친구들 중에는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고 지팡이 없으면 못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정말 복받았다 싶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구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몸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65세 이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조금씩 변화를 느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64세 정미경 할머니,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2년 전만 해도 2층까지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계단 오를 때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해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요. 어느 날 마트에서 5kg 쌀포대를 들고 나오는데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 3번이나 쉬었죠. 그때 정말 서글펐어요. 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지 않아요. 허리가 아파서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하지만 미경 할머니는 요즘 마음을 다시 다잡으셨어요. 그래도 아직은 혼자 다 할 수 있잖아. 감사하자. 그래서 매일 30분씩 걷기로 하셨다고 해요. 동네 한 바퀴만이라도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 다들 꾸준히 운동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기본 생활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저축으로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신가요? 꼭 많은 돈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송기남 할아버지는 올해로 68세세요.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0년 일하면서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23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공무원 연금 180만 원에 개인 연금 50만 원이거든요. 처음엔 이 돈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기본 생활비로 1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용돈 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가끔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자식들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해도 되니까요.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을 때도 눈치 안 보고 계산할 수 있고요. 작년에 아내가 수술했을 때도 큰 걱정 없이 병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죠.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해뒀구나 하면서요. 기남 할아버지는 친구들 중에는 매달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정말 감사하죠.
많지는 않아도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평안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런 상황은 아니죠. 창원 마산화 포구에 사시는 72세 한영희 할머니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기 바빴어요. 연금 준비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지금 받는 건 국민연금 85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117만 원이에요. 월세가 50만 원이라 생활비로는 67만 원밖에 안 남아요. 전기료, 가스료, 핸드폰 요금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이 얼마 없어요. 김치도 아껴 먹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요. 병원 가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무릎이 아픈데도 참을만 하니까 하면서 안 가다가 나중에는 더 아파져서 더 많은 돈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가끔 5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해요. 내가 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절약하면서 살 수 있고 건강만 하면 되죠.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확인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고, 밥 짓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내 몸이 있고,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기본 생활비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70세 이후가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까지 더해진다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럼 네 번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번째,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 제가 가끔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으신가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심지어 작은 원룸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9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신혼 때 대출받아서 산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정말 무리였거든요. 월급의 절반이 대출 이자였으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살면 언제 빚을 다 갚지? 하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들 기저귀 살 돈도 아껴가면서 대출금을 갚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8억 정도 되거든요. 혹시 큰 돈이 필요하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아무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벽에 못을 박아도 되고 마루에 기름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자유죠. 친구 중에는 집주인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늘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최근에는 주택연금도 받기 시작했어요. 집을 담보로 매월 12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용돈까지 받는 거죠. 그때 힘들어도 집을 산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동철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런 상황은 아니죠. 안양에 사시는 68세 김영관 할아버지는 평생 전세로만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살던 집 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월 120만 원이라는데 우리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다른 집을 구하러 다녀봤는데 나이가 많다고 다들 꺼려해요. 혹시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줄 몰랐거든요. 결국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하지만 영관 할아버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마음먹으셨어요. 지방에 있는 작은 집이라도 알아보기 시작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65세라면 아직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서로 부담 없이 그리워하는 자식과의 관계. 요즘 제가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자녀들과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요즘은 자녀와 꼭 가까이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은 가까운 관계.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가장 아름다운 가족 관계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순옥 67세 할머니. 아들은 부산에, 딸은 서울에 살아요. 처음엔 정말 섭섭했어요. 왜 멀리 가려고 하냐, 가까이 살면 안 되냐 하면서 많이 서운해했거든요. 특히 첫째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났을 때는 정말 울었어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주 화상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서 와요.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가워요. 헤어질 때도 아쉽지만 서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며느리도 편해해요.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자기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모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만날 때마다 서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 매일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멀리 살면서 가끔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해져요. 아들이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아줄 때 그 마음이 진짜 느껴져요. 가까이 살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살면서 그리워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순옥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현대적 가족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윤석현 할아버지, 68세, 부산 부산진구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집에서 산 지 3년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 저희 집에서 사세요라고 해서 왔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며느리랑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며느리는 아침 7시에 일어나거든요. 서로 불편해해요. 손자들과도 세대 차이가 커요. TV 볼륨 하나도 할아버지 너무 커요 하고, 라디오 들으면 시끄러워요 하고, 아들 집에 있는데도 눈치를 봐야 해요. 제일 힘든 건 며느리 눈치예요. 설거지 한 번 안 해도 미안하고, 화장실 오래 있어도 미안하고, 무엇보다 내 집이 아니니까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밤에 기침이 나와도 참게 되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석현 할아버지는 그 후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동네의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하셨거든요. 여섯 번째,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는 마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예요.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충분히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71세 조남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대단한 건 없었어요. 공장에서 30년 일하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아내와 금실 좋게 지내다가 5년 전에 보내드렸죠.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했어요. 저 집은 차도 바뀌었는데 우리는 언제 바꾸나. 옆집은 해외여행 간다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면서요. 그때는 항상 부족한 것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밤새 야근해서 벌어온 돈으로 아이들 학비 냈고 아내 아플 때 간병도 했고요. 5년 전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마지막 1년을 정말 열심히 간병했어요.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새우면서요. 아내가 마지막에 고생 많이 했어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히 살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지금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런 일상이 참 좋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할 때도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때 참 열심히 살았지. 우리 모두 고생 많이 했지 하면서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남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마음에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69세 박완수 할아버지는 사업을 3번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치킨집, 두 번째는 분식점, 세 번째는 철물점. 하나도 성공 못했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정말 고생을 시켰어요. 특히 둘째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못해준 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그 아이가 작은 목소리고 아버지, 괜찮아요. 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좀 더 신중했다면 하면서요. 친구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아내도 말년에 고생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 때문에 집까지 넘어가서 전세로 옮겨 다녀야 했거든요. 아내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게 더 미안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수 할아버지는 요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첫째,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 한 사람. 둘째, 밥 짓고 걷고 움직이는 건강한 내 몸. 셋째,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기본 생활비. 넷째,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 다섯째, 서로 부담 없이 그리워하는 자식과의 관계. 여섯째,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는 마음. 혹시 오늘 6가지를 확인하시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신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자녀들만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 악착같이 버텨내신 여러분. 한겨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등이 휘도록 일하시면서도 우리 아이들만은 배우게 해야지 하셨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만 있다고 해서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오셨느냐이기 때문입니다. 6가지를 다 가지신 분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6가지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있으셨습니까? 3가지 정도 가지신 분들 충분합니다. 한두 가지만 있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한두 가지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것 자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운 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상처도, 후회도, 아쉬움도 모두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가끔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려고 애썼고, 버티느라 애썼고,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참 괜찮은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다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삶은 비교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당신이 만든 기억들이, 그 추억들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